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굿밸런스 보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보험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을 하나요? 혹시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 분들도 보험이 가입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을까요? 필요성은 알겠는데 가입하는 게 어렵다고 또는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국내 거주 외국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요. 먼저 알아두셔야 하는 게 모든 외국인 분들이 국내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지 바로 비자 코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따져봐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관광 목적으로 왔다 하더라도 상대 분류 코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발급된 코드를 먼저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거주의 목적이 단기 체류라면 가입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봤으니까 어떤 보험을 가입하면 좋을까? 이 내용 정리해 드릴 건데요. 우선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보험은 실비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은 여러분이 아프거나 다쳐서 지출하신 병원비 중에 내가 부담해야 할 일정한 금액만 빼고 다시 돌려주는 보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 분들은 이 실비보험을 가장 먼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보험은 바로 3대 진단비인데요. 만약 기대 수명까지 생존한다면 남성은 약 39%, 여성은 36% 암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발병률도 발병률이지만 3대 질병은 대한민국 사망하는 원인 중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 뇌질환, 심장질환이 진단이 되면 치료비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에게 찾아올 확률이 높고 중대질환인 만큼 치료 비용이 비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술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방금 전에 살펴본 암, 뇌, 심장질환 질병만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상해사고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입원을 하고 이후에 추가 진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용종제거나 간단한 시술도 수술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이 100%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하반기에 출시될 5세대 실손을 보면 외래유율이 건보료율로 최대 90% 그러니까 지금보다 70% 정도의 병원비 지출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검진하다 용종 발견해서 제거를 하면 수술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비보험에서는 당일 시술, 다시 말하면 외래입니다. 그러니까 수술비의 중요성 더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험료는 얼마가 나올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실비보험입니다. 회사별로 가격 차이도 있으니까 비교해서 준비를 해보시면 되고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은 통원 시 20만원, 입원 시 5천만원 한도로 실제 지출한 병원비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인데 급여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어 병원비가 지원이 되고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100% 내가 내야 하는 병원비입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이러한 비급여를 보장받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대 진단비, 수술비 등을 넣은 종합보험인데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똑같은 보장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가장 가성비 좋은 상품이 약 11만원, 여성분은 약 97,000원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단촐한 거 아니냐? 보장 항목도 몇 개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할 때 암 관련된 정말 많은 특약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다 필요할까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우선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흔히 암진단비와 치료비 이렇게 구분이 될 테고요. 진단비는 고해감,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으로 구분이 되는데 유사암을 제외하고 모든 암은 기본적으로 일반암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해감과 소외감은 회사마다 분류도 다르고요. 그래서 암보험의 핵심은 일반암이고 우리가 암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생각해 보면 크게 수술이나 약물, 방사선이 있고 또 세세하게 하위 치료 방법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험 시장을 보면 이런 치료들, 이런 특약들 하나하나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치료 특약은 진단이 확정되고 해당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진단비는 진단이 확정이 되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 많은 특약 있으면 좋지만 보험료를 생각해서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만 잘 구성을 해도 된다. 그리고 뇌와 심장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질환 이러면 뇌출혈이나 뇌졸중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고, 예전에는 이렇게 보험도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약관상 분류된 질병 코드를 보면 두 질병을 합쳐도 약 66%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나 뇌출혈은 발병률이 채 10%도 안 되는데요. 이를 온전하게 100% 보상받기 위해서는 뇌혈관 진단비 항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 관련 보장은 뇌혈관 진단비 이 부분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심장질환 진단비도 아마 급성심근경색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전에 보험을 준비하셨던 분들도, 그리고 보험을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허혈성까지는 보장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최근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심혈관 진단비라는 항목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부르기 쉽게 이건 심혈관 진단비라고 부르는데, 이건 회사마다 특약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이름이 다른 만큼 보장되는 범위도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전체 케어가 다 되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보험은 보장의 가능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모든 보장이 다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병률이 높은 질병이 보장이 잘 되냐,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심혈관 진단비에서는 빈맥이나 심방세동, 기타 부정맥, 심부전 이 항목들이 보장이 되는지 따져보시고, 내가 심장질환의 리스크가 있다, 가족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심혈관 진단비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술비 항목입니다.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는 총 5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질병 수술비,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 그리고 5종 수술비의 파생품이죠. 7, 8, 9종 수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비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질병 수술비는 포괄주의 방식, 그러니까 약관에서 몇몇 가지 안 되는 걸 명시해두고 해당 내용만 아니면 전부 보장이 되는 건데, 그래서 장점이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다만 상품별로 가입 금액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보장 금액이 낮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가입하는 수술비가 5종 수술비인데,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에 따라서 차등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 수술비 다음으로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합니다. 파생품인 7, 8, 9종은 비관혈과 수술 보장이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비급여 수술 보장이 안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엔대 수술비는 질병 코드에 따라서 보장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100대 수술비다 그러면 100가지의 질병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특정 질병 수술비는 질병 분류 코드에 따라서 명시된 한 가지만 보장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유방 절제 수술비 이러면 유방의 질병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절제를 해야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물론 수술비는 중복 보장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보험료 지출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험의 취지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준비한다면 일반 수술비 그리고 5종 수술비 이 2가지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배상 책임입니다. 제가 각 나라의 법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누수 사고가 났고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 집이 가해자니까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수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우리 집 피해, 그리고 아랫집에서 피해를 본 물품들, 장판이나 도배, 가구나 가전, 꼭 이게 아니더라도 실수로 커피를 쏟아서 타인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우리 집 반려견이 타인을 물거나 여러 상황에 배상 책임 담보를 가입해두고 있다면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리스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분들에게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설계안까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회사 선택, 특약 구성에 따라서 저렴한 보험료로 충분히 좋은 보험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꼭 나에게 맞는 예산을 먼저 정해놓고 부담 없는 보험료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